어제 어떤 분이 저보고 이렇게 소리가 좀 느리다,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들으려니까 지겹다, 이런 분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 말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요. 제가 사전에 원고를 다 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롬프트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방송에 나가도 방송에 출연하는 이 패널들한테 이렇게 보고 대답하고 질문하는 자료를 다 정해줘서 자기는 뭐 많게는 10분, 짧게는 한 5분 정도 자기가 해야 될 문안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갖 주제를, 온갖 정보를 다 혼자서 컨트롤 하다 보니까요. 제가 말을 하는 중에도 생각을 좀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준비가 부족한 채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느껴질 때는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출두를 했습니다. 저는 참 이 전직 대통령 문제 제가 4부에서 문정권도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했기 때문에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도 저하고 악연이었습니다. 저 좀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뭐 제가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입장문에서 사과를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습니다마는 말을 아껴야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유감을 나타내고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한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자, 이분은 그래도 한마디를 해서 우리 정치권의 썩은 이면을 다 까발리고 갈 줄 알았는데 깜빵에 갈 때는 다 간이 작아지는가 봅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이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할 말이 많지만 아끼자 다짐했다라는데 오늘 이제 들어가 보고 이제 빠져나갈 수 없고 이게 다 유죄가 된다 하면 한 50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할 말을 할 겁니까? 참 정치는요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까지 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아니게 대단히 유감인데요. 근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두를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4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 전부 깜빵에 가거나 저런 일을 겪고 또 죽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로 뭐가 많이 잘못돼도 잘못됐다. 이게 제도가 잘못된 것이냐, 사람이 잘못된 것이냐, 국민이 잘못된 거냐. 심각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저는 평소에 소신으로 대한민국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안보와 국가의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다 쥐고 있는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새로 급히 치러지는 대선을 바라보면서요. 제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 바꿨다고 욕하는 사람 많았는데요. 왜 바꿨느냐. 대통령이 긍정적일 때면 괜찮은데 만약에 대통령이 부정적일 때 이 대통령의 손에 모든 결정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권력 구조가 엄청나게 위험하게 갈 수 있다. 과거 좌파 10년에 DJ 노무현 두 전 대통령을 겪으면서 대통령이 한 나라를 이렇게 바꿔버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단지 또 정권이 보수로 바뀌게 되면 그냥 그런 패단이 시정이 되겠지 하고 저도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 국민들은 정치판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권으로 만약에 이제 바뀔 게 거의 확실한데 대선은 하나만 하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 전무후무한
정치공학적 테크닉이나 운동권 기술을 갖다가 갈고 닦아서 이념적으로는 노무현 정권보다 더 좌파적인 문정권이 만약에 대통령이 가진 힘을 있는 대로 다 쓴다면 나라가 매우 불행해질 수 있다 해서 대선쯤에 제가 이젠 도리가 없다. 대통령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권력 구조를 분산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제가 입장을 바꾸었다고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지금도 저는 그 바뀐 입장을 유지하고 죽을 때까지 유지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것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대통령이 보수면 정권이 바뀌면 보수 일색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친북 좌파면 정권이 바뀌면 친북 좌파 일색으로 나라가 돌아갑니다. 누구를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부터 해서 의료보험 정책이고 최저임금이고 청년 실업이고 전부 다 바뀝니다. 그러면 나라가 5년 만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푸닥거리를 해대는 이런 부분들이 옳은 것인가? 또 한 명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지 마음대로 측근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을 임명해서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이렇게 환멸을 심어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문 대통령이 자신이 주도하는 개헌안을 만들어서 4년 연임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 문 대통령 산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있고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라는 걸 둬가지고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정통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한 정외구 성공회 대학 교수를 거기 위원장으로 앉혀가 여기서 자신들의 개헌안이라고 대통령 개헌안이라고 만들어가 책을 하나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4년 연임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대통령 직선제에서 지금 5년 단임인데 4년 연임이 되면 기존의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 더 해먹으려고 잘해서 연임되는 게 아니라 정적을 다 죽여버리고 포퓰리즘을 함으로써 이 우매한 대지 국민들을 홀려가지고 되는 사람마다 8년을 해먹을 겁니다. 이제 5년을 지켜보는 것도 지겨운데 8년을 해먹는 꼴을 봐야 되고 나라의 포퓰리즘은 더 심해져 갈 것이며 한마디로 8년을 해버리면 나라의 근간을 다 헤집어서 해체시켜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의 의원들만으로도 지금 개헌은 불가합니다. 뭐 혹자는 한국당의 의원들을 뭐 약점을 많이 쥐고 있어서 문 정권이 흔들어 제껴서 상당수가 이탈해서 개헌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개헌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래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개헌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려다가 되지도 않을 문 정권이 만드는 개헌안을 내가 굳이 그걸 비교해서 읽어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려다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 개헌안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경제, 사회 정책안이고 국민들한테는 지방 분권 개헌이라고 해서 마치 국민 다수가 지방 분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찬성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는 지방의 무슨 이 구의원, 시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여기에 찬성하게 만들어서 이 한국당의 영역까지 전국에서 전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치 지방분권 개헌에 찬성한 양 하고 알맹이는 같은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포장을 하고 알맹이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마디로 직접민주주의, 촛불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제적인 이념이나 이런 부분을 삭제하고 또 자신들의 그 과거 무슨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헌법 정신에 다 집어넣고 또 노동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자신들의 좌파적 색깔을 강화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를 자신들이 하는 칼라로 갈 수 있도록
좀 강화하는 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문재인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슨 남북 연방제를 찬성을 하고 그러면서 곧바로 개헌을 해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한다. 뭐 그걸 3월 말에 발표를 하려고 한다. 별의 소리를 다 하는데요. 제발 제가 보수 진영에 열심인 국민들, 열심인 건 좋습니다. 그런데요, 방향을 보고 열심히 뛰어야 되죠. 어딘지도 모르고 황당한, 저는 그런 분들한테 황당한 내용을 전파하는 일종의 농객이나 보수 농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착각과 환상과 기대를 심어가지고 사실인 양 또 어디서 구석에서 돌아다니는 찌라시를 이렇게 키워갖고 대중한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수많은 사람이 물어요. 그런 거 묻지 마십시오. 황당한 일에는 답을 안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정권이 개헌을 가지고 노리는 것은 첫 번째는 통과 안 될 줄 알면서도 개헌을 던져가지고 이 국민을 위한, 지방 분권을 위한,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약자를 위한 내용을 많이 넣었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아서 이런 야당을 심판해라라고 지자체 선거에서 이슈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 선거날 이 개헌 투표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성산이 없어도 여당의 지지율을 결집시키고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거나 사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 집중시켜서 한마디로 판을 흔들어 보자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한국당의 지지 기반인 영남에 지방 분권을 이렇게 제안을 함으로써 영남에 있는 단체장이나 거기 기초광역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헷갈리게 만들어서 지지 기반을 해체하자는 거고, 이런데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안 되더라도 이번에 이걸 던져서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을 시켜놓고 야당이 잘못해서 반대해서 안 됐다라고 책임을 전가해놓고 자신들이 지자체 선거에서 이기고 또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자기들 구도로 가서 평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는 본격적으로 좀 더 센 북한과의 관계 변화가 된 내용까지도 헌법에 더 넣어서 지금이 예를 들어서 한 중간이 50이라 100이 거구다, 0이 극자다, 친북이다 이래 보면 지금의 개헌안은 한 35, 78, 35, 37, 8 정도다 이래 보면 이제 이번에 실패하고 다음에 내는 개헌안은 한 25쯤 된 개헌안을 내려고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국회 투표 없이 개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2020년까지 보궐선거가 지금 계속 많이 생겨가지고 국회의원이 많이 잡혀가서 지금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나 우파 성향을 합치면 145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45명을 어찌 잡아가든지 옷을 벗기든지 해서 100명 이하로 떨어뜨려서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지요. 잡아가도 10명이지 45명을 잡아가서 다 유죄를 만들 수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사단이 나게 돼 있습니다. 또 이 정권이 지금이 피크지 조금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리막길로 갈 건데 잡아갈 힘도 없고 말을 들을 기구도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보세요. 한때는 우병우를 통해가 검찰을 그냥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다가 말기가 되니까 우병우 옷 벗고 말기가 되니까 검찰이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의 주요 간부들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데 일조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문정권 들어서 구속됐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원래 자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선이 있기 전에 구속이 됐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요. 이 지금 검찰이나 이런 데에서도 말 끝까지 잘 안 듣습니다. 벌써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금 검찰 조직의 개편에 관한 법 개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대한다고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 양반 그래 생각할 겁니다. 내 검찰총장 뭐 몇 달 좀 했는데 1년 가까이 이제 좀 있으면 할 건데 내가 여기서 이제 잘못하다가는 검찰을 해체하고 간 검찰총장으로 기록에 남으면 나는 어디 가서 나중에 검찰 출신이라 말도 못하고 동료들이나 부하들 보지도 못하니 여기서 이제 내가 옷을 벗더라도 할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제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든 것을 통제하기는 불가능하고 힘이 빠지면 이제 검찰이 너네들 우리 해체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너네들 다 한번 당해봐라고 칼질을 할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생방송 중계로 모욕을 당했다고 느낀 검찰들이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좀 모욕적으로 복수를 했지요.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개헌안을 내놓은 걸 가지고 개헌안이 옳니 그러니 논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잘못된 꼼수들은 그냥 통째로 그냥 따질 것도 없이 날려버리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걸 밑에 기구를 만들어서 시켜서 개헌안을 내게 하는 것은 좋은데요.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공공기관을 통해서 바람을 잡는 부분들은 이거는 매우 잘못됐다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에 탄핵에 걸릴 때 주요 사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상실한 채 당시 열린우리당에게 표를 몰아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정치 개입을 했다라는 조항도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탄핵당할 만큼 사유는 아니었다라고 했지만은 선관위로부터 경고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대통령이 자기 색깔의 개헌을 갖다가 몰고 가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홈페이지에 배너를 만들고 그리고 공공기관에 이 홍보물들을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서명을 하도록 만드는 그 서명도 공무원을 동원하고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통장 반장이 움직이고 면장이 나서고 이렇게 하면서 조직적으로 관건을 개입시켜서 공공기관을 개입시켜서 개헌으로 특정 색깔이 있는 개헌이 분명하지요. 왜? 그냥 일반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원론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분명히 색깔이 있는 개헌을 공개적으로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그것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의 적발 사례를 다 모으자면 한도 끝도 없이 불법이 난무할 거예요. 버스 안에서도 광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 청사에 걸어놓은 것에 더 넘쳤어요. 그러면 한국당이 나서서 문정권이 불법적으로 개헌에 개입한 사례들을 한국당의 지방마다 지구당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당협이라 그러죠. 당협 차원에서 당원들을 다 동원해서 증거 자료를 모으고 확보하면 수많은 관건 개입 증거 사례들이 나올 것이고 그걸 하나씩 다 물어가면 시장, 군수, 도지사 등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정권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던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지방의 시군별로 다 지방분권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사실상 시장 군수가 밀어주면서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과가 있어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서명을 채하라고 하면서 서명이 노골적으로 공공기관에 올려놓고 받을 수 있는 거냐. 어떤 데에는 인구조사를 빙자해서 서명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다 모았어요. 관련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저는 고발 조치하고 한국당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이번에 공천에 배제하고 다 고발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청와대가 관련됐거나 대통령이 관련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요. 탄핵까지도 고려한다고 해야지요. 한국당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런 불법 관권 개입 개헌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응하지 않겠다. 우리가 필요한 개헌안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때가 되면 다른 야당과 협의해서 내놓겠다. 그리고 이 관권 불법 개헌의 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해야 되죠. 실제로 이 특인가, 개헌 자문 특인가 하는 데서 이름도 복잡해서 볼 때마다 까먹습니다.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고 또 청렴청 뭐 이래서 1000여 명을 불러다가 토론을 하면서 일당을 11만 원씩 주고는 무슨 수기 민주주의를 토론했다고 저한테 제보도 들어왔어요. 대구에서 부산으로 실어 날랐다고. 경남권은 부산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돈을 정부가 편성했을 리는 없잖아요. 여기 정혜고가 이 특위위원장 이 조직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정파에서 좋아하는 그런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조직인데 이 조직에서 그 국민 수기라는 명분으로 수기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토론회를 한다면서 사람들을 불러와 가지고 강연 듣게 하고 또 무슨 영상 보여주고 또 토론시키고 앞뒤에 여론조사하고 해서 이런 내용이 만들어졌다고 합리화하는 도구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거 조사해보면요. 정언할 사람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돈을 갖다가 몇 억씩 쓰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관권 개입 아닙니까? 특정한 색깔의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서 예? 일당 11만 원씩을 주고 알바생을 동원했다면 이거야말로 관권 개입 아닙니까? 그래서 관권 개입에 대해서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사법 처리를 하라고 요구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부 고발해버리세요. 그리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이 된 게 확인되면 탄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개헌은 문재인 주도의 개헌은 관권 개입 불법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리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치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고 지방 분권을 이렇게 하기 위한 이 개헌을 야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소극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되지 않고 맞서서 이 관권 개입 불법 개헌을 이렇게 추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관위가 여기에 침묵하는데도요, 선관위를 날려버려야 됩니다. 지금 선관위가 온 사방에서 관권 개입 불법 개헌 공작인 안무하는데 이걸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이 판은 끝내버려야지. 그 무슨 개헌하는데 우리 개헌안은 따로 있니? 뭐만 뭐 해주면 개헌을 동의하겠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판은 뭉개버리고 관건이고 불법이다. 그리고 우리 안은 정말로 현재 대통령제가 가지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부분으로 여러 정파가 논의를 해서 올바른 개헌안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 앞에 총선 전에 제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관권 개입을 하는 이런 개헌을 그걸 안을 한 개씩 놓고 좌판이 우판이 이렇게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미 그 내용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개헌을 밀고 가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관권을 동원한 불법 개헌 공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쳐서 끝내라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